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반갑습니다. 끝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입점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출점표 입력 띄워놓은 상태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과세 유형을 할 건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매입 매출점표는 키워드 학습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1과세는 무엇이냐? 우선 영수증 키워드 세금계산서라는 거를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풀어볼 건데요. 키워드부터 갑니다. 원재료를 매입하다. 자, 이제부터는 매입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입 거래구나, 그리고 세금계산서구나, 결제는 다음 달이구나, 요까지 일단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것만 우선적으로 보셨을 때 여기서 날짜 7월 16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왼쪽 부분 매출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 부분인 매입 부분을 봐주셔야 되고요. 자, 51번 과세, 요거의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매입 거래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이제는. 그럼 51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품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잠깐 휠을 내려볼게요. 이걸 내렸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다는 말은 영수증에 실물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먼저 체크하실 거는 우리 회사 이름은 용인전자인데 여기 공급 받는 자에 우리 이름이 있구나. 자,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요 위에 프로그램 창 위에 보시면 용인전자라고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나의 이름이다. 항상 내 이름을 찾고 싶으시면 프로그램 창 위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공급 받는 자이고요. 이제 공급자, 상대방 거래처 이름이 반포상해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시면 요 문제에서도 7월 16일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지만 표 안에 보시면, 영수증 안에 보시면 여기에도 7월 16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공급가액과 세액 정보도 각각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볼게요. 문제 다음 달에 돈을 결제해 줄 예정이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요 부분인데요. 돈을 어떤 식으로 결제하느냐. 지금 여기 외상 미수금 쪽에 모든 금액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요 외상 매수금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입력을 좀 할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죠? 외상이라는 단어와 미수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요, 이 외상이라는 단어는 외상 매출금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미수금은 말 그대로 미수금, 요 두 가지 계정을 합쳐가지고 이 칸에다가 적은 거라고 했죠. 왜냐면 내가 파는 물건이 뭐 제품이나 원재료나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이면 외상 매출금 쓸 수 있고, 그 이외의 자산이라면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니까요. 요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영수증은요, 여러분, 영수증은 누구의 입장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영수증이라는 거는 여기 공급자의 입장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므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거나 미수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매입자 입장에서는 요것들이 어떻게 계정 과목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이 아니라 외상으로 물건을 샀으면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인다고 해서 지금 영수증에 미수금이 뭐 외상이네 이렇게 해갖고 외상 매출금 적을래요, 미수금 적을래요가 아니라 지금 나는 매입자 입장이고 영수증 이거는 공급자가 자기 입장에서 끊어준 것이고 됐어요? 그러니까 난 내 입장대로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정리가 됐으면 프로그램 창을 띄워서 이제 바로 하나씩 넣어 볼 겁니다. 자, 살짝 프로그램 창을 일단 살짝 내려가지고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 품목 부분에는 영수증에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그냥 고무창이라고 넣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림이 없으면 아까 문제를 보시면 여기 원재료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품목에다가 원재료 넣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이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넣어 주시는 거를 습관화 하시고, 자, 수량 단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공급가액에다가는 2천만원 넣습니다. 요거 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세금계산서 거래일 때는 공급가액과 여기 부가세 거래 금액을 구분해서 넣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이외의 것들은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금액 뭐라 부른댔어요? 공급대가. 공급대가로 넣자. 그럼 자동으로 구분을 시켜 주더라.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래처는 반포상이라고 놓고요. 자, 전자. 위에 보시면 전자라는 말 보이시죠? 네. 그래서 1번 넣으시고, 분계는 우리가 항상 3번으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거 약간 올려서 분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차변의 원재료라고 자동으로 세팅된 값이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위에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그런 말이 적혀 있었으니까 잘 된 거고요. 자, 이제 돈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여기서 외상 매입금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넣었다? 틀립니다. 됐습니까? 네. 내강상 매입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매입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는 나는 매입자이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갑니다. 원재료. 그 다음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현금, 그리고 매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매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특이점 하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특이점. 어디? 종이.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또 계속 읽어볼게요. 내 이름은 여기에 있고요. 상대방 이름은 여기. 그쵸? 나는 공급받는 자. 상대방이 공급자. 체크하시고. 날짜는 8월 25일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 공급가액, 색, 정보가 각각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금액 결제가 어떻게 됐냐면 현금 카드에 적혀 있죠. 그럼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 프로그램 키고요. 날짜 8월 25일. 자, 그리고 유형은 세금계산서니까요. 51번입니다. 51번. 자, 품목. 요거 밑에 한번 볼게요. 원재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원재료. 수량 단가는 아까 없었죠. 없었고. 자, 방금 바로 공급가액 200만원 넣으시면 부가세가 20만원이 되고. 자, 거래처 이름은 한서전기. 한서전기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포인트예요. 아까 종이 세금 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올려놓고 볼게요. 요게 커서에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랫줄을 보시면, 전자세금, 전자이면 1번이고요. 아니면 0번이랬죠? 자, 우리는 0번이라고 넣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분개하시고. 차변 원재료 이상 없고요. 대변은 아까 전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했으니까 현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0번이라고 넣는다는 거. 요거를 잊지 마시라. 됐습니다. 이제 3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다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매입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유형별로 다 한번 풀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키워드 갑니다. 3번 원재료. 그 다음에 하나당 가격이 4,000원, 만개, 부가세 별도
구입하였고요. 전자, 세금계산서, 영수증 체크 잘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대금 중에서 3,400원 어음을 발행했고요.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했네요. 요거 계정 과목 기억나시나요? 요거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발급해준 어음은 나중에 돈을 지급할게요 라는 뜻으로 지급 어음이죠. 요거까지 우리가 이제 3번 문제를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입력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보자는 거다. 날짜갑니다. 10월 20일. 여러분, 근데 지금 강의 보실 때 그냥 보고 계시는 것보다 꼭 본인이 한번 입력하고 나서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문제 푸시고 답안 문제 해설 보셔도 되는데, 아니면 한 페이지 다 보신 다음에 해설 강의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뭐 본인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십시오. 자, 유형 과세고요. 원재료 입력하시고, 자, 이 문제는 수량과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급가액이 4천만원이 들어갔고요. 거래처는 아라전자니까 두 글자 아라만 치시면 조회가 될 것이고, 자, 전자 1번이고 분계 혼합, 그리고 4번 대변은요, 먼저 어음을 줬습니다. 지급어음이라고 먼저 넣으신 다음에 금액 좀 수정하셔야죠. 3,400만원이라고 수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해줬다. 당좌 예금이죠. 기억나시죠? 내가 발행해서 당좌 수표를 주면 당좌 예금에는 계정을 쓰시면 되고, 상대방 거래처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나한테 주면 나한테 돈으로 바뀌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현금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자, 4번 갑니다. 자, 4번 키워드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원재료, 그 다음에 770.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포함, 그리고 전자라는 단어, 세금계산서라는 단어가 있고, 매입하고. 자, 50%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기로 하였다. 반반으로 이렇게 줬네요. 자, 그리고 단 세모 치시고, 나눔 부품이라는 거를, 네, 거래처 코드 400번으로 일단 등록을 해서 사용해라. 정보들이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있네요. 자, 이런 문제이면 먼저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해주세요.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 맨 아래쪽 칸 클릭을 하시고요. 400번이니까 400이라고 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주 나눔 부품이라고 넣겠습니다. 나눔 부품 넣었고요. 동시냐 모르겠으면, 자, 위에 유형들이 다 동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도 동시를 쓴다는 거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요 오른쪽 위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넣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김나눔, 여기까지. 다른 정보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다른 정보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까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입력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매일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 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1번 과세라는 거 아시죠? 왜냐? 세금계산서를 내가 받았으니까. 자, 품목은 원재료. 자, 원재료. 수량 단가.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700만원에 70만원이 추가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700만원에 70만원. 이거 두 개 합치면 770이잖아. 부가세 포함. 이거 이해 가세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 나눔 부품. 전자 1번 분계 갑니다. 그리고 차변 됐고요. 돈. 자, 반. 770만원에 반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요 오른쪽 계산기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그 프로그램 자체 계산기. 자, 770만원. 자, 프로그램 자체 계산기는 오른쪽에 그 플러스 버튼 있죠, 키패드에. 그거 누르면 공세개가 이렇게 또 들어가요. 요거에다가 엔터 치시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좀 쓰기가 까다롭긴 한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기 이제 부호 칸에다 클릭하시고요. 770을 나누고 싶어. 나누기 하시고,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여기에다가는 2 엔터. 자, 그럼 합계 금액 385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줘야 될 돈이 총 770입니다. 근데 그 중에 50%는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넣고, 자, 계산기 끌게요. 385만원. 자, 요 대변 부분에 385만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변, 나머지 줄 돈은 다음 달에 지급,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이 된다는 거죠. 요 부분 잊지 마시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인트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 이겁니다. 금액이 그러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지금은 직관적으로 700만원과 70만원으로 쪼갤 수 있죠.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를 알려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요게 공급가액에 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은 저는 이제 아니까 바로 770과 70으로 쪼갭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선 770만원 이렇게 합쳐진 가격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하시고요. 나누기 1.1이라고 해주세요. 1.1는 하면 700만원이 나와요. 그럼 공급가액 7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부가세라는 뜻이겠죠. 나누기 1.1을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잠깐 기다려봐. 뭣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해하기도 싫다, 그냥 알려주시는 간편한 방법 있으면 그대로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70만원 포함된 가격이죠. 나누기 1.1을 한다. 그럼 여기 700만원이 나오죠. 부가세는 70으로 구분 되죠. 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액을 보면 항상 공급가액과 그 다음에 세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거까지를 뭐라 불렀었냐? 공급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세액은 그거의 10%니까 1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적었었고, 결론적으로 공급 대가는 110만원이 되죠.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퍼센트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100%라면 그거의 10%가 세액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공급 대가는 110%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므로 이 공급 대가를요 110%로 나누면 100%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110%는 다른 말로 우리가 1.1이라고도 하잖아요. 아, 도저히 선생님 지금 요거 하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급 대가 나누기 1.1만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수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알려드려봤자 서로 좋은 거 없더라고요.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딱 적정선을 지금 제가 정한 거예요. 요 정도 선만 좀 와주시면 되겠죠. 이제 5번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갑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이 문제 특이하죠. 이게 그래서 아직은 매입거래인지 매출거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일단 영수증의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확인이 되셨죠. 내 이름을 먼저 찾습니다. 자, 내 이름은 용인전자. 그쵸? 용인전자는 여기 있죠. 그러면 나는 공급받는 자, 무슨 말? 나는 매입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매입거래이면서 세금계산서 거래.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키워드 갑니다. 부환. 그 다음에 날짜 7월 20일, 공급가액, 세액. 그리고 품목은 뭐 공장 임대료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돈을 보세요. 총 330이잖아요. 330을 받아야 되는데 30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를 우선은 일단 문제 풀고 제가 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 날짜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위로 올려서 부환, 거래처 이름이 부환이네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 하나씩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7월 20일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51번 과세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세요. 7월 공장 임대료.
그 품목에다가 여러분들 뭐라 적으실래요? 사실 요 품목을 뭐 정확하게 정냐 안 정냐는 이 문제가 맞냐 틀리냐 아무런 관계는 없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다고요. 아까 우리 영수증은 누구 입장에서 끊어준다 했습니까? 공급자 입장. 자기 입장에서는 임대료인 거지. 임대료가 뭐야? 월세 받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뭐야 그러면? 내 입장. 나는 용인전자잖아. 내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는 거라고. 나는 임차료라는 거지. 그럼 여기 어떻게 넣으면 되냐? 뭐 7월 공장 임차료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완벽하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7월 임차료야 공장 임차료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완벽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밑에 분개할 때도 안 헷갈린다고. 이제 계속 넣을게요. 우선 공급가액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자 밑에 보시면 300만원이었죠. 300 넣고 부가세 30 붙었습니다. 거래처 이름은 부안이고요. 전자는 위에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전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1번이고 분계는 3번에서 이제 분계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원재료가 자동으로 들어갔죠. 근데 문제 보세요. 원재료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월세 낸 거예요. 부안 입장, 영수증 지 입장에서 끊어주니까 자기는 임대료라고 적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내가 임차료 낸 거구나. 임차료구나. 자, 그래서 차변을요. 요거는 임차료라고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드 번호가 여러 개가 떴네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 문제를 쭉 보시면요. 잠깐 끌게요. 여기 위로 안 가도 되겠구나. 요거 볼게요. 공장 보이세요? 공장의 월세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공장, 제조부서 임차료 중에서 공장이나 제조부서면은 여기 제조원가 보이시죠? 요거 보면서 해. 500번이냐 800번이냐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다 확인. 이런 식으로 요거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돈 어떻게 주는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현금 30만원 줬네요. 현금 30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변 문제 또 보세요. 외상 미수금 보이시죠? 이거 뭐야? 부안 입장에서 외상 매출 금이거나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미수금이거나.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뭘까? 외상 매입금이거나 미지급금이거나. 됐어요? 지금 원재료, 상품, 제품과 관련된 거래가 아니죠. 다른 거를 지금 돈을 준 거죠. 그러면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이 문제 포인트 진짜 많죠. 지금 미지급금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됐습니까? 자, 여러분 요 문제는 포인트가 매우 많다. 그래서 이건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 것도 좋다. 출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자. 우선 포인트 가봅시다. 먼저 포인트는 문제를 보시면은 내가 매입자인지 매출자인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내 이름과 요 위치를 찾아보면서 내가 매입자인지 매출자인지를 구분하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 공급자 입장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요런 단어 하나하나를 좀 주의해야 된다. 내 입장이 뭔가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임차료라고 어쨌든 했죠. 그래서 임차료라고 했었는데 이거 좀 적어 드릴게요.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얘는 임차료였다.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 포인트는 임차료 넣을 때 500번대냐 800번대냐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 공장이라는 거를 보고 체크했다. 이게 포인트였죠. 자, 공장이라는 거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제를 어떻게 하느냐, 현금이냐 뭐 이거냐. 현금은 뭐 보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외상 미수금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냐 이었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사실. 보이는 대로 이거는 그대로 적으면 안 된다는 사실. 영수증은 공급자, 판매자 입장에서 쓴다는 그 사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6번 가겠습니다. 키워드 갑니다. 정우, 영업부, 임차료, 공급가액, 별도, 세금계산서,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 그 다음 잘 보시면 전자가 아니다 보이세요? 아니다. 여기까지 체크. 자, 요거는 그림표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입력을 하면서 할게요. 매매실 전표는 항상 입력하시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7월 30일. 그리고 유형은 과세 51번이고요. 품목 갑니다. 품목은 여기서는 이제 임차료라고 하시면 되겠죠. 임차료. 그리고 이게 임차료, 그나마 임차료가 뭐 정우로부터 정우의 개념인가요? 그거를 생각하는 방법은요. 교부 받고라는 말. 영수증 받았잖아요, 내가. 건물주가 영수증 끊어주고 나는 받는 사람이면 세입자라고요. 그런 거 좀 안 헷갈리시게 잘 생각하십시오. 자, 공급가액 90에 부가세 별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 정우. 전자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문제 포인트는 전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거 잊지 마시고. 자, 차별 바꿀게요. 임차료. 자, 아까 전에 우리 500번 할 거냐 800번 할 거냐 였는데 이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부라고 돼 있으니까 800번. 자, 돈 어떻게 주는 거 보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거 미지급금으로 하셔야죠. 됐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어떠냐? 미지급 비용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거 둘 다 정답 인정해줘요. 지금 보시는 6번 문제도 그렇고 그 5번 문제도 그렇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둘 다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지금 월세는 매달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금으로 끝나는 것보다 비용으로 끝나는 계정이 좀 더 이론상으로는 더 맞습니다. 근데 제 실무에서는 그 두 가지를 그냥 막 쓰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도 두 가지 다 인정을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키워드 갑니다. 영업부, 거래처 이름 상원상사, 승용차. 요 부분 별표 좀 쳐놓으시고 998cc 금액은 900만원이고 별도 취득하고 매입거래죠. 전자, 세금에서 영수증 나왔고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한다. 여기까지 일단 됐고, 그 다음 단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 번호판 부착, 금액, 그 다음에 수수료. 요거는 현금으로 내겠다. 하나의 전표로 넣으시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날짜 11월 14일. 그리고 영수증은 51번 과세. 그 다음에 승용차. 자, 그리고 금액은 900만원. 부가세 별도. 자, 그리고 거래처는 상원상사. 됐고. 자, 세금계산서는 전자 맞죠? 네, 혼합. 자,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차를 샀어요. 거래처, 그러니까 상원상사겠죠. 상원상사한테 차를 샀어요. 그죠? 그럼 얼마에 샀는가만 적으십시오. 여기는. 밑에 보면 뭐 취득세, 번호판 부착, 수수료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영수증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차량 가격 900만원에 대해서 10%가 붙은 그거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럼 요 줄, 위에 줄에는 영수증과 관련된 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 건 언제 적어요? 요거는 분기에 와서. 여기 혼합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좀 반영을 시킬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승용차를 샀죠. 차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일단 잡으십시오. 여기까지 됐죠. 자, 900만원이라고 차의 순수한 가격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위에 보셨던 거 보시죠. 취득세 62만원, 번호판 3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5만원, 요거 다 합치시면 70만원 되는 거 아세요? 7번. 70만원. 오케이. 이거 다 합치 70만원이죠. 여러분, 분기연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요런 부대 비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다가 가산을 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970만 원이라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변. 돈을 이제 줄게요. 어떤 식으로 돈을 주느냐. 먼저 첫 번째로 줄 돈. 여기 보세요.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아까 전에 어떤 거에 대해서 외상으로 한다 했냐면 승용차 가격 900만 원과 부가가치세 90만 원이죠. 그 99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줄 얘네들은 보세요. 다 현금 70만 원은 현금으로 했다. 됐어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현금 먼저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현금 밑에 거 요거지 70만 원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그러면 외상하면 안 되지. 미지급금이지. 요런 거 틀리지 마세요. 저처럼 미지급금 99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나요? 이게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은 아마 미지급금 하고 990만 원 먼저 넣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넣으셨을 건데요. 그게 지금 요 문제를 봤을 때 당장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당장 내가 보이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현금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70만원 보이니까 넣고, 그럼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면서 차량이네. 그러면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순서 있죠? 바뀌어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순서. 그건 관계없으니까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다.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998cc 부분 우선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뒤에 다른 유형을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체크만 일단 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9번 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9번의 키워드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 승용차. 자, 여기도 999cc라는 말이 있네요. 이것도 우선은 체크만 하고 갖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999cc에 대한 고장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자, 수리비가 발생한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다른 점이 뭐냐, 차를 산 거는 아니고요. 그냥 999cc 저 차에 수리비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죠? 부가세 별도 20만 원인데 부가세는 별도이고 현금으로 지급. 영수증 나왔네요. 전자 세금계산서. 자,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하라고 계정 이름 명확하게 주죠. 요거 그럼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자, 날짜입니다. 11월 2일이고요. 자, 유형은 매입했죠. 이것도 보세요. 수리 비용이 발생했죠. 그럼 난 뭘 매입했는데요? 수리에 대한 서비스를 내가 돈 주고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를 매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은 아니고요. 매입해서 영수증 세금계산서죠. 그리고 이건 51번이 이런 식으로 됐나요? 뭐 안 샀는데요. 서비스를 샀습니다. 지금. 됐죠? 그리고 품목에다가는 수리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자, 공급가액은 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대구라고 해주시고요. 전자, 네, 1번, 분계 3번. 자, 차변, 원재료 아니고요. 차량 유지비라고 했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 할 건데, 얘도 보시다시피 500번대 그리고 800번대가 있죠. 위에 봐봐. 영업부라 돼 있죠. 그러면 800번대 넣어주시고, 대변 돈 어떻게 줬는가 봅시다.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현금 이런 식으로 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지금 차를 살 때와 그리고 그런 차에 들어갈 때, 돈이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분계를 하고 있느냐 그거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하겠습니다. 키워드 갑니다. 공장, 화물차, 수리, 수리비,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지급, 영수증 나왔죠? 차량 유지비 계정을 써라. 이것도 명확하게 주고,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자. 왜냐면 이게 다음 달에 지급하는 거 요거 있죠. 요거가 이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자라고 알려주네요. 이건 좀 더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거보다는. 넣어보겠습니다. 11월 12일. 날짜 항상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서비스. 지금 수리하는 서비스죠. 샀죠. 그러니까 매입이고 영수증 찾으면 세금계산서죠. 51번이죠. 자, 그리고 수리비 넣으시고 공급가액은 60만원 하시면 되겠죠.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구 하시고 세금계산서는 전자. 그 다음에 분계갑니다. 차변. 차량 유지비. 자,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영업부서 뭐 이런 말이 있어서 800번대 썼지만 이 문제는 공장용입니다. 그래서 500번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대변 가겠습니다. 전부 다 다음 달 지급이고 미지급금 쓰라고 했죠. 그러면 미지급금. 분계는 어렵지 않죠. 네, 분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하겠습니다. 자, 11번이고요. 키워드 갑니다. 제조부,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리고 부가세 별도. 자, 10개월 할부 이런 말이 나왔고요. 구매하고 영수증 나왔습니다. 할부 대금은 다음 달부터 돈을 준다. 이번 달 지금 현재는 돈을 한 번도 안 준 겁니다. 됐죠? 입력해 봅시다. 11월 2일. 자, 기계장치를 매입했죠. 그리고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니까 51번 과세 하시고 품목 기계장치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은 1억 3천 이렇게 넣으시고, 자, 거래처는 어린 상사 돼 있고 영수증에 전자 있고 분계 들어갑니다. 차변. 자, 차변 뭐랄까요? 기계장치. 맞아요. 기계장치 하시고, 대변은 어떻게 할래요? 10개월 할부로 샀다. 이거는 외상으로 산 거예요. 자, 지금 근데 상품 제품 원재료 이외의 자산이죠.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됐고요. 이제 12번. 자, 내년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등등 나오고, 이제 에어컨 나왔고요. 여러분, 우선 에어컨은 계정 과목으로 치면 뭘까요? 비품. 요거는 이제 회계 기초 때 했던 거야. 자, 그리고 5대이고 한 대당 150만원 부가세 별도 매입 거래네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지금 쉽죠? 이제 할만하죠? 당점 발행 당자 수표. 여러분, 동현당당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제 당자 예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동현당당을 했는가 모르겠네. 요거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동현당당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동점 발행 당좌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점 발행 당좌 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동점 발행은요, 같을 동, 점포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뭐라 보시면 되냐면, 방금 어린 상사 나왔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린 상사와 거래를 했는데,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동은 같을 동자예요. 같을 동자. 그럼 어린 상사, 거래처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타인 발행, 혹은 거래처가 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당점 발행이란 말은 당사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사가 발행했다, 뭐 내가 발행했다, 자사 혹은 뭐 내가 발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점 발행 당수표. 그럼 이제 회계 처리
분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 그 다음에 현금 일단 적을게요. 그리고 현, 동현, 그 다음에 당좌, 예금.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이게 뭐 다른 데서 요새 뭐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 선생님들도 학생들 가르치실 때 쓰신대요.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원조는 접니다. 이거 제가 이제 한 건데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앞글자 따기 동, 현, 당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러분, 동현이는 누구냐면 MC 그리의 본명이에요. 걔는 래퍼죠. 그러면 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건 제가 말할 때마다 항상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네, 그렇습니다. 하도 못 외우셔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주의사항은 뭐냐면 동현당당 오케이 쓰면 된다. 근데 어음일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음일 경우에는 바드럼, 그 다음에 지급어음, 요 계정으로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동점이 발행한 어음을 뭐 발급받았다, 당점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럴 때 동점 나왔네? 동현, 현금 아니야? 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음은 상품이나 제품과 관련된 거래에서 어음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 바드럼 지급어음을 쓰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확장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어음 중에서도 자, 위에 거 이외의 물건을 사고 팔면서도 어음을 주고 받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는 미수금 계정이나 미지급금 계정 쓰셔야 된다는 것까지 하시면 완벽합니다. 됐나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는 거 좀 더 수월하시라고 한번 여러 가지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요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동현당당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를 띄워놓고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키워드 체크한 거 볼게요. 에어컨 5대 대당 뭐 150만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날짜부터 넣을게요. 11월 20일. 자, 매입거래인데 세금계산서니까 유형은 51번으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품목은 에어컨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방금 비품이라는 거 떠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품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건 크게 뭐 이상한 것만 안 적으시면 돼요. 자, 수량은 5, 그리고 대당 150만원. 자, 거래처는 대구라고 하겠습니다. 대구. 그리고 전자 맞고요. 분계서 3번. 자, 차변입니다. 차변 같은 경우 여기를 이제 비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바꿔 주십시오. 자,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는 아까 당점 발행 당좌수표는 네, 당좌예금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12번 문제에 대한 입력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끊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 구독과 좋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now,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